자, 그러면은 K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한 주간 변화된 흐름을 살펴보려면은 일단은 먼저 순위표부터 짚어보도록 해야겠죠. 자, 순위표 화면에 띄워주시죠. 자, 서우정 기자 정리해 주시죠. 예, 대전이 이제 전북에게 1경을 맞았지만 여전히 선두를 유지 중이고요. 대신에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태입니다. 2위 정종용 감독의 김천이 기복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개막전 패배 이후 6경기째 지금 패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 광주는 주중에 열린 대구전에서 승리하면서 순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4위 서울이고요. 5위 전북. 디펜딩 챔피언 울산은 지금 6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위 포항, 8위 안양, 9위 대구고요. 10위 제주, 11위 강원, 12위는 K리그 1에서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수원FC입니다. 네. 자, 몇몇 눈에 띄는 팀들이 바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대전의 질주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사실 8경기 정도 진행이 됐었을 때는 주춤할 때가 되지 않았나. 누가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대전이 작년에 승점 16점을 얻는데 소요된 게 몇 경기였다고 하더라? 17경기 때였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그 승점 페이스를 끌어올린 거죠. 물론 이제 전북에게 일격을 맞은 거는 좀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뼈 아플 수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네, 지난주 토요일에 0대2로 패했죠. 그러니까 대전이 홈에서 지금 울산, 전북에게 각각 패배를 한 게 이게 올 시즌의 두 번의 패배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황선홍 감독이 좀 홈 경기고 또 강팀을 상대로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한 게 약간의 자충수가 되면서 꼬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전은 지금 우승으로 갈 수 있는 페이스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지점 중에 하나, 광주가 3위입니다. 사실상 이번 시즌을 앞두고 광주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예, 많은 예측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측들이 무색하게 현재 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광주가 이제 이정효 감독이 징계로 빠져 있는 두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어라? 사실은 본체 가철준? 가철준이었나? 네. 마철준 코치. 무정부보다 무섭다는 무정효였는데 네. 무정효 체제였는데 2승을 했어? 뭐 죽은 정효가 산 검은 고를 지키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이번 상대가 이제 사실 뭐 조금 침체에 빠져 있는 팀 대구를 상대했기 때문에 조금 쉬운 경기인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정효 감독이 없어도 경기력 그렇죠. 굉장히 딱 이정효 감독이 원하는 그런 경기 운영이 딱 나왔습니다. 네. 그 앞서서도 뭐 제주였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원정에서 고전하거나 페이스가 좋지 않은 팀을 상대로 차곡차곡 연승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광주가 지금 지지 않는 페이스를 시즌 내내 유지해 왔고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이정효 감독이 꾸역꾸역 또 거기에 자원들을 채워 넣었어요. 그게 또 이루어지면서 뭐 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박태준이나 이강현의 활용을 조금은 최소화시킨 가운데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아까 구독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울산이 6위입니다. 네, 이것도 좀 놀라운 지점이긴 해요. 울산이 지금 공교롭게 딱 그 스웨덴 출신의 미드필더 보야니치가 빠진 4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2무 2패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난 이제 서울과의 경기 0대0 무승부 이후에 김판곤 감독이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발언을 했어요. 우리 선수들이 외부 압력에 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이정효 감독 김판곤 감독의 번역기 내내 번역기가 고장난 게 아니었나 순간적으로. 외국어가 유창하시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영어로 프레셔라고 했으면은 네. 뭐 이런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생각할 텐데 그거를 외부 압력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마치 무슨 팬들이 지금 선수단에게 부담감을 막 압박을 주고 있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도 있는 건가? 뭐 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인가? 이게 명확히 정의를 할 수 없는 묘한 표현을 써가지고 이것도 또 엄청 화제와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약간 좀 울산은 김판곤 감독도 그렇고 또 이제 김광국 대표이사도 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야 되나라고 서로 좀 머리를 맞댄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다시 좀 힘을 내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말에 이제 대구 원정을 가는데
대구 원정이 그 김판공 감독의 데뷔전 상대였었고 또 거기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울산은 이거를 반등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대구도 지금 절박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렇죠. 대구가 제일 절박해요. 네, 네. 5연패에 빠져 있고 중간에 흐름을 분명히 끊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한 2번 정도 놓쳤거든요. 그러면서 연패가 장기화가 되면서 대구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뭐 대구와 울산 모두 절실함을 안고 이번 주말에 일요일에 맞대결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 인터뷰에 대해서 뭐 간단한 첨언 하나만 하면 그 김판공 감독 얘기 이후에 이청용 선수가 압박 같은 건 딱히 없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면서 네. 대신에 이제 훈련장에 대한 불만을 인터뷰에서 조금 내비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울산이 쓸 수 있는 훈련장이 숙소 바로 옆에 있는 거 하나 포함해서 총 3개인데 그 중에 2개를 좀 멀리 있는 거를 난지형 잔디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어가지고 그 2개를 못 쓴 거고 네. 그게 뭐 한 며칠 안인가 곧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잔디 얘기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지형 잔디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난지형으로 좀 교체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거든요.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훈련장 문제가 한동안 있었던 게 맞는데 그거 이제 약간 진통 같은 거였고 곧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목만 보면은 이청용 선수가 김판공 감독이 한 말을 부정하거나 네. 감독이 틀린 말을 했다라는 뉘앙스로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청용 선수는 타깃을 구단에다가 쏘고 있습니다. 구단이 지금 지원을 잘 못해주고 이런 인프라적인 지원을 잘 못해주고 있어서 그거 생각하면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라고 반응할 정도였었거든요. 울산 되게 지원 잘하는 비교적 잘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네. 훈련장 같은 게 선수들이 느끼는 제일 네. 직접적인 지원 중에 하나죠. 네. 근데 훈련장을 사실 구단들도 훈련장 관리 잘 못합니다. 난이도가 똑같거든요. 근데 쓰는 뭐 예산이 구단들이 압도적으로 뭘 많이 쓰질 않아요. FC 서울 훈련장도 마찬가지고 전북, 현대, 울산 HD 훈련장은 훈련장 상태가 썩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지금 전남 드래곤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기는 유구한 역사에 전용 훈련장이 있는 구단인데 훈련장 상태가 좋지 않아서 1시간 거리에 벌교로 일주일에 2번 훈련을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긴즉슨 일부 팬분들께서 구단들에게 경기장 관리를 맡기면 훨씬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거의 100% 장담하건대 도찐개찐입니다. 여기든 독인 저기든 네. 돈을 더 들이고 전문 인력을 더 충원하고 네, 결국 이런 그거밖에 것만 답이다. 누가 개선 하든. 답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팀들은 그 이번 주말에 펼쳐질 K리그 1 대진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12일과 13일 모두 6경기가 펼쳐집니다. 날씨가 좀 굳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경기는 치러지겠죠. 자, 김천 현재 우승 후보로 불리고 있는 김천이 승리가 없는 수원 FC를 만나게 되고요. 안양과 포항 그리고 대전과 서울이 맞붙게 됩니다. 포항과 안양은 과거에 그러니까 코리아컵이죠. 지금 이름이 코리아컵 바뀌었는데 FA컵에서 한번 그것도 안양에서 이제 맞대결한 이후 거의 한 10년, 11년 만에 맞대결인데 그러니까 안양이 스틸야드를 가는 게 아예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안양에게는 새로운 경험인 동시에 낯선 또 체험일 테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경기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고 수원 FC와 김포는 저는 김천. 수원 FC와 김천은 네. 루안이 네. 지난 경기에서 거하게 사고를 쳤거든요. 네네. 측면 이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공을 너무 강하게 걷어낸다는 것이 김은중 감독을 강타해가지고 그렇죠. 진짜 빵 때렸어요. 다칠 줄 알았어요. 그게 쇼츠로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거의 한 100만 가까이 나왔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장면이니까 거의 이게 그 이상민 감독에게 가고 상민이 형 받아. 받아. 나 선수 아니야. 그거를 뛰어넘는 엄청난 좀 충격적인 장면이어서 제목 달기 좋거든요. 네. 감봉 행동 뭐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에서 루안이 그 만회를 못하면 큰일 난다. 벤치에 반농 반진으로 네. 루안은 이번 여름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원 FC가 승리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지금 K리그 1 팀일 텐데 상대는 하필이면은 상승세의 김천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서울과 대전. 홈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 음. 그리고 원정에서 지금까지 다 뚫은 창. 대전이 원정 4경기에서 모두 승리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K리그 1 최다 득점 팀입니다. 네. 서울은 홈에서 한 번도 안 졌어요.
홈에서 2승 1무인가 그렇고 지금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뭐 야잔과 주민규 요걸로 상징할 수가 있는 팀들이죠. 네.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둘 중 하나는 끝날 거예요. 대전이 이기든 아니면 서울이 지지 않든 서울이 뭐 이기거나 비기거나 하는 결과가 나올 거니까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흥미롭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야잔이 지난 그 3월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 때 손흥민을 여러 차례 막으면서 그때마다 포효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막았어. 아, 내가 프리미어리그를. 막 마치 자기가 순식간에 이제 월클로 올라간 네. 듯한 그런 포효를 했는데 과연 주민규가 이제 야잔까지 뚫고 지금 리그 6호 골을 넣고 있죠. 7호 골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바로 전 경기에서 이제 전북이 대전을 잡았는데 네. 전북의 이제 포획 감독이 대전의 어떤 빌드업 패턴이나 뭐 전술 변화를 상대로 어떻게 막으면 좋을지 연구를 많이 해온 듯한 굉장히 끈끈한 수비로 대전을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었거든요. 김기동 감독이 또 상대방이 잘하는 거를 막는 그런 원포인트 변화로 수비 강화하는 걸 또 귀재이기 때문에 아마 저 포획처럼 하면 되겠네. 약간 이런 힌트가 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보니 정대 바이오르에 이어서 네. 윌대 바이오르가 혹시 나온다면 왜냐하면 서울의 외국인 선수인 윌리안 선수가 대전에서 이제 서울로 임대 후 이적 방식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서울로 완전히 네. 갔는데 이 선수가 대전을 떠나는 과정에서 막바지에 뭐 태업에 대한 의심도 굉장히 많았었고 좀 팀하고 사실 안 좋게 나갔어요. 이민성 감독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윌리안에 대한 비판도 했었었고 선수가 뭐 약간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윌리안이 뭐 정승원만큼은 아니긴 한데 혹시나 윌리안 정승원의 그 퍼포먼스를 보고 나도 뭐 그게 재현이 되면은 상당히 화제가 되겠네요. 전통처럼 만들게요? 김진수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기 힘들겠네요. 예. 김민수 계속 저것도 투자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네. 호시탐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일요일에도 세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먼저 춘천에서 강원과 광주, 그리고 전북과 제주의 대결, 대구와 울산의 대결까지 펼쳐지는데 춘천 눈 올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지금 주말이 많이 기온이 확 내려간다는데 네. 아침 기온이 거의 1도 이렇게 간다는데 전날 비가 눈으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네. 강원 직원들의 지금 걱정이 있다고 이게 합니다. 큰 변수인 게 오늘 새벽에 유럽에서 노르웨이 팀 보데글림트랑 이탈리아 팀 라치오가 유로파리 경기를 했는데 라치오 훨씬 강팀이잖아요. 눈이 엄청 왔어요. 노르웨이라서 라치오 선수들 졌습니다. 그것도 진짜 되네. 그게 되네 진짜. 주요 변수예요 이거. 네. 이날이 강원이 그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 4,000석 규모의 신형 가변석이 데뷔를 하는 날이거든요. 가변석이 굉장히 최신 시설로 만들어져 가지고 역대 어떤 가변석보다도 좋다는데 이 눈이 오면은 관중들 동원에 지금 그러게요.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그거지만 강원은 일단 지금 3연패입니다. 네. 광주는 지금 연승으로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정경호 감독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네. 여 경기까지 지면 이제 본체설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걸로. 그렇죠. 네. 지금 창이 부족해요. 강원이 뭐 빌드업 패턴이나 이런 거 지난 시즌 하는 거 그대로 하는데 결과가 안 나는 게 이제 창이 없거든요. 결국엔 네, 마무리를 지을 창이 없다. 네, 측면에서 찢어줄 선수나 뭐가 없는데 근데 그런 상태로 그리고 작년이랑 똑같이 하면 되지 뭐 작년 2위였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 빌드업 패턴이 완전 파괴되는 순간에는 강원은 아무런 장점이 없는 팀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선수 한 명을 키우든 아니면 새로운 패턴을 개발을 하든 공격에서 확실한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없습니다. 네. 자, 끝에서 2위를 하고 있는 강원이 상승세의 광주를 상대로 간절한 승리를 챙길 수가 있을지. 두 번째 경기도 역시 상승세의 전북 그리고 끝에서 세 번째 있는 제주가 만납니다. 이쪽도 지금 보면 일요일 경기는 다 강원, 제주, 대구 다 좀 발등에 불 떨어진 팀들끼리가 만납니다. 전북은 사실은 그 지난 6라운드 때 안양 원정에서 조금 힘겹게 승리했죠. 저랑 김정용 기자가 계속 그 경기를 복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이렇게 그래도 한번 긴급하게 좀 뭔가 승점 3점을 따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뭐 서로 얘기를 그렇게 주고 받았었는데 그렇게 딱 승리하고 나니까 갈증을 딱 씻어내니까 대전전에서는 달라진 경기력으로 또 승리를 챙겼거든요. 그래서 전북은 이제 구단에서 보도자료에 당당하게
3연승 도전. 사실 전북 정도였으면 전북이 불과 한 3년 전만 했었어도 전북 뭐 3연승, 4연승, 5연승 쉽게 하는 팀인데. 일상인데. 예, 근데 전북도 한 2년 동안 그런 것들이 실종되다 보니까 구단도 뭔가 상당히 고무돼가지고 3연승 도전해요 저희라고 보도 자료를 보내와가지고 아 전북 많이 힘들었구나 그동안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제주는 원정에서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예, 원정 성적이 제일 안 좋은 팀이에요. 예, 원정만 가면은 뭐 그 김학범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도 계속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모로 골몰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근데 지금이 그 지옥의 4월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에 제주도를 안 들어가고 있다가 다른 원정 가던가? 뭐 아무튼 지금 되게 힘든 연속 원정 중에 하나입니다. 육지에서 계속 머물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아 이렇게 되면은 포획 감독의 3연승이 정말 구단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럴 때 항상 보면은 우리 호랑이 김학범 감독이 뭔가를 하나 들고 나온다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어서 또 지금 관심이 갑니다. K리그 도토하지 마!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드는 네. 그런 감독 중에 한 명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리그 1 이야기 8라운드 프리뷰는 어느 정도 해본 것 같고 그 K리그 2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조금은 스피디하게. 대구 울산은 아까 저희가 초반에 네. 양팀 감독들 그렇고요. 모두 네. 위기의 상황이다. 쉽게 말하면 그냥 단두대 매치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리그 2도 넘어가 볼 텐데 먼저 순위표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2 순위표는 김정용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서울 이랜드 진짜 올해 그거 하나? 음. 약간 느낌이 드는 선두 질주를 하고 있고요. 인천이 또 최근에 승리를 하면서 서울 이랜드와 같은 승점으로 2위에 있습니다. 그 뒤에 이번 시즌 상승세를 또 타고 있는 부천, 성남이 3, 4위를 형성하고 있고요. 전남 그리고 최근 올라온 수원까지가 이제 6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경남, 부산, 화성, 충남, 아산, 충북, 청주 순이고요. 최하위권에는 천안과 안산 그리너스가 있습니다. 네. 아직 뭐 한 라운드를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 있다면 어떤 거를 간략하게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K리그 2는 외국인 퀄리티 싸움이다. 지금 부천이 3위에 있거든요. 네. 부천이 올해 잘 나가는 이유 작년과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도 리그에서 검증된 외국인 선수들 데려왔는데 그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 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경기에서 경남을 상대로 전반에 이제 4골 터뜨렸습니다. 외국인 공격수들이 전부 역할을 했어요. 브루노 실바, 일류첸코, 파울리뇨 이 선수들이 득점을 다 해줬고 지금 변성환 감독은 아예 전방에 있는 최전방에 일류첸코 그 뒤에 2선에 3명을 다 외국인으로 깔고 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외국인의 퀄리티가 지금 팀 성적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이랜드도 에울레르라는 지금 현재 K리그2 최고의 선수가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K리그 2 역시 7라운드 경기들을 보면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진표를 보여주시겠어요? 자, 토요일날 먼저 4경기가 펼쳐집니다. 김포와 아산, 화성과 전남, 경남과 성남, 부천과 수원. 어떤 경기 눈길이 가시나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김포는 충남 아산 천적입니다. 최근 3년간 8경기에서 6승 2무. 오. 예, 고정훈 감독이 충남 아산을 굉장히 잘 요리하는 감독인데 지난 경기에서 이제 충남 아산 배성재 감독이 드디어 이제 감독으로 첫 승을 거뒀거든요. 충남 아산이 충북 청주 상대로 3대1로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반전했는데 그 천적 관계가 유지될지 끊어질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화성 대 전남은 이제 차도리 감독의 화성이 뭐 순위가 엄청 인상적이진 않지만 끈끈해요. 그렇죠. 네, 차도리 감독이 80년생의 젊은 감독이라서 많은 분들이 뭔가 혁신적이고 유럽 최신의 어떤 그런 전술 멋진 빌드업과 비대칭 윙백 전술 이런 거 쓰지 않을까 인버티드 그런 거 없습니다. 화성이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에요. 선수단 퀄리티가 솔직히 그러기 너무 힘들어. 일주일 중에 3번을 인조잔디에서 훈련하는 팀입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근데 차두리 감독이 매우 단단한 팀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의 장점을 쏙쏙 뽑아먹는 팀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상당히 괜찮은 경기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 전남은 이제 이번 경기에 에이스 발디비아가 돌아오니까 조금 최근에 약했던 공격이 좀 살아난다고 하면은 또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경남과 성남은 성남이 지금 K리그 전체에서 유일하게 패가 없습니다. 3승 3무 기록 중인데 이게 유지될지 아니면은 을룡타가 작년을 해가지고 네. 성남의 이제 무패 행진을 끝내줄지
부천과 수원이 저는 이번 라운드 K리그2 최고의 빅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양팀 다 최근에 화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부천은 바사니 갈레고 두 선수 두 왼발잡이의 역할이 좋은데 또 바사니는 수원에서 실패했는데 부천에 와가지고 슈퍼 에이스가 된 선수거든요. 바사니의 역습이 과연 수원에게 먹힐지 아니면 수원이 역시 갖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의 퀄리티를 보여줄지 그런 것도 관심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일요일에도 역시 세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인천에서 인천과 충북 청주의 대결, 서울 이랜드와 부산, 그리고 천안과 안산 멸망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천안과 안산은 딱 한마디로 정리되죠. 제일 재밌는 거 족밥 싸움이다. 네. 네. 꼴찌 싸움. 지읒밥. 네, 꼴찌 네. 싸움이 제일 지읒밥. 재밌고 인천과 충북 청주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K리그2에서 실점이 제일 많은 팀이고요. 여기도 이제 84년생 권오규 감독 굉장히 젊은 감독인데 의욕 넘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실은 지금 좀 역시 어렵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인천도 사실 최근에 저기가 역할을 좀 외국인 선수가 잘 못해주고 있어요. 저 친구 이름 뭐죠? 우리 제주에서 인천으로 온. 네, 저기 드리블 잘 치는. 네. 저랑 드리블 김종현 기자 잘 치는 갑자기 그 지금 친구. 내내 지금 드리블 잘 작동이 치는 그 친구 있잖아요. 멈춰가지고 네. 그런 상황인데 대신해서 윤정환 감독이 지난 경기에 바로우를 첫 선발로 내세웠어요. 제르소가 잘 안 돼서 바로우를 첫 선발로 했는데 바로우가 그냥 왼쪽을 그냥 갖고 놀더라고요. 네. 이리 접고 저리 접고 아주 그냥 뭐 날아다니는데 어시했죠. 네. 지금 인천이 성적은 괜찮은데 3경기째 지금 1득점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북 청주가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한번 몰아서 넣어야 된다. 제르소랍니다. 제르소. 제르소 네.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과 서울 이랜드는 뭐라고 정리를 해야지? 하여튼 서울 이랜드가 지금 워낙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부산을 상대로 어느 정도 해줄지 봐야 되겠고 천안과 안산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한 분께서 천안과 안산 이 멸망전 예측 좀 해주시죠 하는데 두 분께서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숙제일 것 같은데 이 두 팀 어디 저는 예측할 만한 데이터를 이제 K리그 2를 많이 보면서 쌓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네. 뭐 사실 현재의 흐름만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인 뭐 버짓, 뭐 팀의 버짓이나 뭐 여러 면에서 이 두 팀이 사실 뭐 최악을 다툴 만한 그렇죠. 단계이기 안산은 확실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천안은 생각보다 또 예산을 좀 쓰거든요. 저는 조금 이렇게 가면 갈수록 늘리고 있는 네. 추세고 사실 작년까지 상승세였는데 네. 네. 근데 올해는 뭔가 꼬일 대로 너무 꼬여가지고 저기에서 말씀해주신 대 단두대 매치 저기서 못 이기면은 진짜 올 시즌 거의 두 팀 중에 꼴찌가 하나는 나온다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1 1라운드 8라운드 그리고 K리그 2 7라운드 경기 예측과 함께 그 대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두 분께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하면서 오늘 방송 정리를 하도록 하죠. 가동이 집사의 멍냥TV님께서 곤잘로 이 친구가 기대가 돼요. 네. 뮬리치랑 좀 달라요라고 하는데 뮬리치라고 기억하시죠? 2m 3cm에 그런데 몸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그렇죠. 네. 헤딩을 좋아하지 않고 프리킥을 잘 넣던 평화주의자구나. 네. 네. 프리킥을 굉장히 잘 넣던 선수고 네. 곤잘로 저 선수도 브라질 출신인데 2m 1cm입니다. 그래서 약간 뮬리치의 정신적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고 정신적 있는데 얘기죠. 지난 경기에 제가 부산 중계를 들어갔는데 네. 이날 조정환 감독님이 약간 작정을 하고 곤잘로를 한번 곤잘로의 득점 감각 한번 깨워보겠다고 선발 써가지고 경기 끝날 때까지 주구장창 곤잘로 쪽으로 크로스를 띄웠어요. 제 느낌에 크로스가 한 20개는 올라간 것 같은데 마지막에 곤잘로의 동점골이 터졌거든요. 근데 그게 VAR로 취소가 됐습니다. 곤잘로는 이미 득점인 줄 극적인 동점골에 신이 나서 유니폼 상의를 벗고 유니폼을 집어 던지고 해서 경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VAR로 득점이 취소는데도 그 경고는 취소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곤잘로는 득점은 날아가고 경고만 한 장이 누적된. 네. 저거 이천수 한 건데 그거 아세요? 이천수 선수 시절 네. 유럽 진출 첫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 데뷔전에서 골을 넣은 줄 알고 네. 당시 K리그에서 밥 먹듯이 골 넣을 때마다 하던 속옷 세레머니를 준비해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시에다드 유니폼을 벗었는데 속에 진짜 거창한 문구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라가 써 있었어. 네. 근데 사실은 이천수 선수의 절묘한 로빙슛을 동료 코바체비치. 코바체비치가 건드려가지고 이천수 선수는 어시스트를 한 거였거든요. 그 뒤로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이거 쎄한데? 뭔가 일단, 쎄. 일단 기자회견에서 한국 언론에게 레알 소시다드를 거쳐서 레알 마드리드를 가겠다라는 네. 포부를 밝혔던 우리 이천수. 그래서 그때부터 입천수 네, 많이 이야기가 올랐었죠. 요새는 또 예, 네, 사회면에 검찰 등장하시는 가서 사회면에 많이 등장하시던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와서 법사님에 땡땡 대해서 목사님 네. 대한 네. 얘기를 했죠. 그 정도로 가까울 줄 몰랐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